운영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운영체제는 내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프로그램, 다른 말로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그 운영체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오늘은 파일 탐색기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탐색기는 작업 표시줄. 자, 이 그림이 바로 작업 표시줄이죠. 작업 표시줄에 지난 시간 여기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원하는 프로그램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요거 노란색 폴더 그림이 바로 파일 탐색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탐색기 그림을 띵 누르면은 이제 요렇게 그림으로 보이는 탐색기 창이 딱 열리게 되고요. 파일 탐색기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바로 폴더 생성, 폴더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새 폴더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도 새 폴더가 있겠죠. 이동, 복사, 삭제 등의 작업을 할 수 있고, 파일 탐색기는 왼쪽은 탐색창, 오른쪽은 파일, 폴더 내용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여기는 바로 탐색창. 그리고 내가 뭔가를 누르겠죠? 내 PC에 뭐 C 드라이브에 어디 누르면은 이 오른쪽 창에서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검색 상자에서 파일을 검색하여 찾을 수 있는데 입력과 동시에 시작. 자, 바로 이 검색 상자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여러분이 어떤 문서 작성한 파일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이 정확하진 않아. 그래서 이름에 뭐 한두 글자만 적게 되더라도 바로 어느 드라이브에 뭐 A 파일이 있어요 라고 착 하고 보여줍니다. 그러면 쉽게 여러분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문서를 열지 않고도 인쇄 가능하다. 만약에 이 파일을 엑셀 파일을 혹은 파워포인트 파일을 선택하고 오른쪽 단추를 눌러요. 오른쪽 단추 누르면 인쇄 바로 있습니다. 열지 않고도 인쇄를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백스페이스 우리가 보통 글자를 지울 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인터넷 검색하시다가 이전으로 이동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백스페이스를 누르잖아요. 여기서도 된답니다. 그래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상위 폴더 위로 혹은 이전에 갔었던 폴더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홈키. 자, 홈은 첫 번째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폴더가 지금 여기도 폴더가 한 10개쯤 있거든요. 만약에 홈키를 누르면 첫 번째 폴더로 딱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파일 탐색기에 대해서 내용을 먼저 살펴보았고요. 자, 파일 탐색기에서 나는 파일을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해야지, 삭제를 해야지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축키가 있는데 나는 이 폴더에 있는 내용을 모두 선택하겠다 그러면 모두 선택, 컨트롤 A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연속적인 항목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자,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제가 떨어져 있는 파일을 하나, 둘, 세 개를 선택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부터 컨트롤 키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키로 클릭 하시게 되면 서로 떨어져 있는 비연속적인 항목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연속적인 항목. 자, 나 모두 선택하긴 할 건데 1번부터 8번까지 만약에 다 선택하고 싶다면 첫 번째는 선택하시고 마지막 것을 Shift로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을 Shift로 누르시면 모두 다 연속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개만 해제하고 싶은 거예요. 선택된 항목만 해제하고 싶으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8번까지 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5번을 해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5번 눌러주시면 이 아이만 해제가 된답니다. 됐죠? 조심할 게 있거든요. 컨트롤 키로 클릭하실 때는 끌기를 하시면 안 돼요. 끌기 하시다가 복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조심하셔서 내가 비연속된 항목은 컨트롤로 클릭, 연속된 항목은 쉬프트로 마지막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와 이동하는 방법은 단축키가 일단 있는데요. 복사의 대상을 컨트롤 C를 누르시고 붙여놓고 싶은 곳에서 컨트롤 V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동은 무엇입니까? 이동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는 없어지고 붙여놓는 곳에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입니다. 만약에 이동을 원하실 때는 컨트롤 X 그 다음 컨트롤 V 하시면
복사, 이동이 되고요. 자, 복사와 이동을 하는데 마우스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우스로 할 때에는 같은 드라이브냐 다른 드라이브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같은 드라이브는 C 드라이브 안에서 여러분 C 드라이브랑 바탕화면이랑 같은 거예요. 그죠? 바탕화면도 C 드라이브예요. 같은 드라이브야. 다른 드라이브는 C 드라이브, 뭐 D 드라이브 혹은 C 드라이브, USB, 보통은 이제 USB 메모리에 있는 걸 복사하실 때 뭐 C 드라이브로 바탕화면 복사하실 때가 다른 드라이브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같은 드라이브일 때는 그냥 드래그를 하면 이동이 됩니다. A 폴더에서 B 폴더로 그냥 이동이 되거든요. 복사를 원하시면 컨트롤 키로 드래그 하세요. 컨트롤 드래그.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서 비연속적인 항목 선택할 때 컨트롤 클릭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컨트롤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복사 원하실 때는 컨트롤 드래그 하시고요. 다른 드라이브, 내가 USB에 있는 어떤 파일을 바탕화면에 뭐 C 드라이브에 복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드래그 하셔도 돼요. 드래그 한다는 거는 USB에도 파일이 있고 바탕화면에도 C 드라이브에도 파일이 있고 원본에도 다 있게 뜻이겠죠. 자, 그리고 다른 드라이브에서 이동, USB에 있는 거는 없애고 바탕화면에 놓을 거야. 그러면 Shift와 드래그입니다. Shift와 드래그. 자, 마우스로 하시는 방법. 같은 드라이브일 때는 컨트롤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되고요. 그냥 드래그 하면 이동. 다른 드라이브에서는 복사를 하실 때는 그냥 드래그, 이동을 하실 때는 Shift 드래그. 어쨌든 복사는 컨트롤 드래그다라고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탐색기를 보시면 폴더 옵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 폴더 옵션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파일 메뉴. 그죠? 탐색기에서 파일 메뉴를 누르면 그 폴더 옵션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 메뉴에 폴더 및 검색 옵션이라고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고 항목이 3개 있습니다. 일반, 보기, 검색. 자, 폴더 옵션. 내가 탐색기를 하는데 파일과 폴더를 뭐 검색도 하고 뭐 생성도 하고 복사 등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선택지가 없을까? 라고 하는 거입니다. 자, 일반을 한번 볼게요. 일반은 폴더 찾아보기 할 때, 창을 열 때, 같은 창에서 계속 열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창이 계속 많아질 수 있겠죠? 열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요. 혹은 선택을 할 때 한 번 클릭해서 열 수도 있고 더블 클릭해서 열 수도 있게끔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기 메뉴를 볼게요. 보기 메뉴는 이제 폴더를, 파일을 어떻게 볼까요? 라고 여러분 선택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뭐 탐색창, 왼쪽에 있는 창에서 나는 뭐 모든 폴더를 다 표시하겠어 하면 굉장히 열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파일 및 폴더에서 나는 좀 방법 안다면은 이런 스타일로 보고 싶어요 라고 체크하실 수도 있고요. 세 번째, 검색. 검색창에서 파일 이름을 적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선택지. 근데 보통은 이제 기본값이지만 우리는 또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폴더 옵션이라는 곳에서 일반, 보기, 검색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다입니다. 자, 보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 자, 보기라는 곳에는 파일이나 폴더를 이렇게 보고 싶다 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체크리 중에서 제가 2개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여기 숨긴 파일, 폴더, 드라이브를 원래는 표시를 안 했어요. 자, 안 해놨어. 왜? 중요한 파일이겠죠. 그죠? 중요한 시스템 파일인데 눈에 막 보인다고 해서 사용자가 막 건드려서 막 여기 막 삭제한다든지 딴 데다가 막 이동했다든지 그러면 곤란하니까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그 숨겨진 걸 한번 보고 싶어. 자, 또 하나는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 일단 확장명은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저장하면 생기는 형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아. 여러분 저장하실 때도 확장명을 적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또 설명해 놨는데요. 숨긴 파일을 보고 싶다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 폴더 보이십니까? 자, 세 번째는 좀 폴더 그림이 연하죠. 반투명할 거고 나머지는 노랑이 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는 숨겨져 있는 폴더예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폴더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파일 확장명. 자, 보통은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보이죠. 뭐 엑셀 기본 여기까지만 보일 겁니다. 함수 여기까지만 보일 겁니다. 문서 A까지만 보일 겁니다. 근데 확장명까지 하시면 이 파일의 형식 .xlsx .hwp라고 해서 요거는 엑셀 문서다, 요거는 한글 문서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장명까지 만약에 보고 싶다 그러면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숨기겠다 그럼 다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근데 우리 사실은 확장명을 몰라도 이 아이콘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엑셀 파일이구나, 한글 파일이구나. 하지만 이제 폴더 옵션에는 이런 기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숨긴 파일을 본다든지 문서의 확장명을 본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많이 뭐 체크를 하고 해제했으면 기본값 복원 누르시면 다시 돌아와요. 자, 숨긴 파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 파일 폴더는 운영체제가 중요해 라고 해서 숨겨놨습니다. 시스템 파일을 중요해. 너희들 함부로 봐서는 안 돼. 라고 숨겨놨는데 만약에 나는 이런 시스템 파일은 아니지만 숨기고 싶은 걸 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파일, 뭐 폴더 대상을 속성 메뉴로 갈 거예요. 단축키가 뭐였더라? Alt Enter였죠? Alt Enter. 자, 속성 메뉴를 가보시면 이 체크지 중에 이렇게 특성 중에 숨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파일에 대해서 숨기고 싶어. 그러면 숨김에 체크를 하시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숨긴 파일을 표시해봐 하고 보시면은 지금 요 반투명하게 파일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나만 볼 수 있어. 자, 그리고 나서는 다시 속성 메뉴 와서 숨김을 해제하시면 또 잘 보이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 운영체제가 숨긴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내가 특정 파일이나 폴더에 대해서도 속성 메뉴를 가보면 숨김이 있다입니다. 자, 폴더 옵션에 있는 것 중에 보기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라이브러리라는 거예요. 자, 라이브러리. 이거는 도서관 아니야? 라고 하겠는데, 일단 라이브러리가 우리 탐색기의 왼쪽에 있거든요. 탐색기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내 PC에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여러 위치에 있는 같은 유형의 폴더를 모아 접근하기 편리하다. 접근이 뭘까요? 불러오기, 저장하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파일이나 폴더를 불러오고 싶어. 근데 어느 폴더에 있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고 막 찾아야 돼. 그럴 경우에 라이브러리에다가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불러오기도 굉장히 쉽다는 점입니다. 최대 50개까지 폴더를 포함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서는 문서에다가 사진은 사진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시게 되면 쉽게 불러오고 저장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뭐냐면 라이브러리에 폴더를 추가하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실제 파일은 원래 위치에 저장된다. 그냥 마치 바로가기 아이콘 같은 것처럼 원본을 연결시켜 줘가지고 쉽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뒤에 그림이 있으니까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폴더를, 자, 제가 A라는 폴더를 포함시켰거든요. 자, 이 폴더를 제거했어. 그러면 원본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이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원본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그 A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서 어떤 폴더와 파일을 지웁니다. 그럼 이건 진짜 지워져요. 원본에서도 삭제됩니다. 라이브러리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라이브러리는 이동식 미디어에서는 안 되고요. USB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딱 꽂으시고 난 다음에 탐색창에서 인식이 될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탐색기 모습이고요. 왼쪽에 지금 이렇게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탐색창에 라이브러리가 보이지 않으면 좀 전까지 봤던 폴더 옵션의 보기요. 폴더 옵션의 보기에 윗부분에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라이브러리는 보여요. 자, 라이브러리를 띵 눌렀더니만 저는 이렇게 지금 6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파일을 불러올 때 라이브러리를 눌러.
그리고 문서를 따닥 들어가 보면은 문서가 다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쉽게 여러분이 불러올 수 있거든요. 뭐 사진 들어가서 사진을 쉽게 불러올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이런 뜻인데 제가 이 라이브러리에다가 한 폴더를 추가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떤 폴더, 저는 내 컴퓨터에 바탕화면에 기타라는 폴더에 커말 수업이라는 폴더를 자주 써. 여기 폴더에 가서 파일도 불러오고 저장을 자주 한다고 쳤을 때 번거로운 거예요. 내 PC에 바탕화면에 기타에 가서 커말 수업을 들어가는 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이 폴더를 오른쪽 단추 누르면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있고요. 라이브러리 포함을 눌렀을 때 문서 안에 넣을 수도 있지만 새 라이브러리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 라이브러리를 띵 눌렀어. 예, 눌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가 추가되었죠. 커말 수업이라는 게 이 라이브러리에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 위치는 아까 내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기타라는 곳이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라이브러리에서 바로 여기를 들어가면 모든 파일, 폴더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둘이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은 편리하지만 원본은 실제 바탕화면에 기타라는 폴더에 여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삭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라이브러리에 연결된 폴더 안의 파일을 삭제하면 원본 위치에서도 실제로 삭제된다. 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커말 수업 안에 들어가 볼게요. 자, 커말 수업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또 폴더랑 파일이 있는데 요 수업 안내라는 이 파일을 한번 지우려고요. 자, 저는요, 지금 라이브러리에 있는 커말 수업에 있는 이 수업 안내를 삭제할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지워진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지워진다. 확인해 볼게요. 그랬더니 실제 있던 바탕화면에 기타에 커말 수업 갔더니 정말로 여기 없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연결은 되어 있지만 이 폴더 안에 있는 어떤 대상을 삭제하면 실제로 원본에도 삭제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휴지통에 가 있겠지만 자, 그런데 반면에 이 폴더 라이브러리에 연결된 폴더 자체를 삭제하면 진짜 지워지는 게 아니라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다. 자, 그냥 이 연결되어 있는 커말 수업 자체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커말 수업 자체를 삭제하면 그냥 연결만 끊어지는 거지 실제로 지워지는 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라이브러리는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거라 그랬어요. 실제 폴더는 어딘가에 깊숙하게 있겠지만 내가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쉽게 불러오기 위해서 이 라이브러리에다가 모아둘 수가 있는데 내가 별도로 이렇게 커말 수업이든 뭐 A 폴더라든 걸 했다면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요. 다만 삭제만 조금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이 폴더 자체를 지우는 거는 괜찮아. 근데 이 안에 들어가서 지우는 거는 진짜 지워진다. 예, 그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우리 운영체제 윈도우에서는 이것이 있죠. 자, 수업하면서 많이 언급했습니다. 바로 휴지통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폴더를 삭제하시면 휴지통에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복원, 되돌리가 가능하겠죠. 자, 휴지통은 삭제된 파일이 임시적으로 보관되는 장소로 필요한 경우에는 복원을 할 수 있다. 혹은 완전히 또 지울 수도 있고요.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 가능하다. 나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가 있다면 각각 휴지통의 크기를 줄 수가 있고요. 복원시킬 경우에는 원래 있던 자리로도 복원시킬 수 있지만 다른 위치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를 지정하지 않아도 원래 자리로 복원할 수 있고요. 다른 위치에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복사가 아니에요. 복사는 없어요. 오른쪽 단추 누르면 잘라내기가 있거든요. 자, 잘라내기를 한 다음에 원하는 다른 위치에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휴지통의 이름은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휴지통 자체 이름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휴지통 아이콘을 오른쪽 단추 누르거나 F2를 누르거나 하면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만은 휴지통에 보관된 파일 이름은 변경할 수 없어요. 자기 복원을 해야 될 때 못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휴지통에 보관된 파일 이름은 변경이나 실행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파일을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럼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 파일에 대한 속성이 나타나요. 언제 지웠느냐 이런 거겠죠. 자, 그리고 휴지통이 실제로 보관되어 있는 위치는 뭐 이런 경로입니다. 참고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휴지통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있는 휴지통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속성, 아니면 Alt 엔터 누르면 속성이 나오겠죠.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C 드라이브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두 개가 있으면 각각 이렇게 크기를 지정하실 수 있어요. 보통은 5%에서 10% 쓰는데 내가 사용자가 크기를 주실 수도 있고요. 그냥 보통은 여기 자동으로 나와 있는 크기를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 안 되는 거죠. 되돌리기를 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삭제, 확인, 대화 상자. 삭제할까요? 맨날 메시지 뜨는 게 좀 불편해. 그러면 표시를 한다, 안 한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휴지통의 파일을 바로 가기 메뉴. 자, 휴지통 안에 들어왔어요. 제가 4개의 파일을 지웠는데요. 한 파일을 오른쪽 단추 눌렀더니 복원, 잘라내기 있습니다. 잘라내기 누르면 나중에 다른 위치에서 붙여넣기를 하실 수 있고요. 삭제를 누르면 또 완전히 삭제가 되겠죠. 그리고 속성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 언제 삭제했는지 그런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그림은 휴지통 영역, 요 빈 영역입니다. 파일이 아니라 여기 빈 영역에서 오른쪽 단추 눌렀을 때는 요런 게 씁니다. 그래서 정렬 기준, 삭제한 파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 이름 순서대로, 삭제된 날짜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을 하실 수 있다든지. 예, 소유지통에 대한 속성들을 각각 한번 살펴봤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되돌리기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혹은 PC방 같이 이제 공공의 장소에서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 되지 않으면 좋잖아요. 어차피 되돌리기를 전혀 안 한다는 가정하에.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휴지통을 비웠어요. 당연히 복원을 할 수 없고요. 휴지통의 크기를 0%한 경우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속성 메뉴에서 요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바로 삭제하세요를 선택한 경우나 아니면 단축키 있었죠? Shift랑 삭제를 하시거나 파일을 저장하실 때 이 파일은 저장은 이제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엑셀이든 한글이든 파일 저장할 때 똑같은 이름으로 덮어서 저장할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이름으로 덮어서 저장할까요? 라고 그럴 경우에는 그 먼저 만들었던 대상이 휴지통에 가는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덮어 써버리면 그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가 아닌 외부 저장 장치. 보통 여러분 USB요. USB에서 어떤 걸 저장했던 파일을 삭제하시잖아요. 그럼 휴지통에 안 갑니다. 예, 신중하게 삭제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잠깐 또 나왔네요. 자, 만약에 지정된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계속 지우기만 하고 휴지통 비우기를 안 한 거예요. 휴지통이 꽉 찬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삭제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다음에 지웠던 파일은 이렇게 됩니다. 가장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부터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가장 예전에 삭제된 파일부터 지워지면서 공간이 생기겠죠. 용량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삭제하는 게 휴지통에 간답니다. 자, 만약에 지정된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하면 가장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부터 자동으로 지워진다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도 있으면 내가 좀 편리는 할 거예요. 자, 보조 프로그램을 다 하면 참 좋겠지만 그냥 메모장에 대해서 먼저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장은
시작 단추 눌러서 보조 프로그램 찾으셔서 메모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작업 표시줄에 검색 상자를 누르시면서 거기에 이제 메모장이라고 입력하셔도 메모장이 열립니다. 자, 메모장은 서식이 없는 간단한 문서. 서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글꼴을 하는 건데 글꼴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양하게 이렇게 줄 수는 없어요. 간단한 문서 또는 웹페이지 저장하실 때 형식을 바꿔주시면 인터넷 문서, 홈페이지 문서도 만들 수 있답니다. 물론 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메모장에서 저장하실 때는 파일 형식이 모모.txt, 모모.html.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메모장 문서고요. HTML은 웹 문서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림, 차트, OLE 관련 개체는 삽입할 수 없다. 단단하게 글자만 적는다 보니까 그림이라든지 표를 삽입한다든지 도형을 삽입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답니다. 하지만 시간과 날짜를 또 삽입하는 키는 있어요. F5키를 누르면 현재 날짜와 시간이 떡하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글꼴, 글꼴의 스타일, 크기는 변경이 가능하나 글자 색은 지원되지 않고요. 서식은 부분적으로는 안 됩니다. 문서 전체가 그렇게 바뀌는 거고요. 자동 줄바꿈, 찾기 바꾸기 기능은 있어요. 그리고 인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쇄에 관련된 내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프로그램에서는 메모장 하나만 살펴보았어요. 자, 인쇄에 관한 얘기도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프린터를 할 텐데 기본 프린터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자, 기본 프린터는 여러분이 어떤 인쇄 명령을 내렸을 때 자동으로 출력되는 프린터, 별도로 내가 A 프린터, B 프린터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거에서 인쇄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가능해요. 그리고 나중에 B 프린터, C 프린터로도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로컬 프린터와 네트워크 모두 가능하다. 로컬은 내 컴퓨터랑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는 다른 컴퓨터에 공유되어 있는 프린터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프린터는 인쇄 명령을 내리면 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설정된 프린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쇄 관리자. 자, 인쇄 관리자는 인쇄하는 도중에 여러분 갑자기 중지시키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싶을 때,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가 실행될 때 작업 표시줄의 알림 영역에 프린터 아이콘이 보이거든요. 이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이게 가능해. 그래서 얼른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림이 뜹니다. 그래서 인쇄되고 있는 이 파일 이름을 오른쪽 단추 누르면요. 중지, 다시 시작, 취소가 완전 종료하는 거죠. 요런 관련된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쇄 관리자를 이용하시면 잠시 중지, 다시 시작, 종료 이런 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스플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스플은 어떤 거냐? 혹은 스플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인쇄되는 동안 컴퓨터를 못 만져, 아무 작업도 할 수 없어. 그러면 굉장히 불편할 거죠. 그래서 인쇄 속도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합니다. 저속의 인쇄 작업과 고속의 중앙 처리 장치. 일단 중앙 처리 장치는 모든 걸 이제 통제하고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 잘 되고 있는지 이렇게 제어를 하는데 속도가 워낙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인쇄되는 동안에 이 컴퓨터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쇄되는 동안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쇄되는 동안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걸 스풀이라고 합니다. 해야 됩니다. 자, 스풀은요, 인쇄할 내용을 먼저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CPU의 여유 시간 틈틈이 인쇄하기 때문에 인쇄하는 중에라도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프린터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프린터 속성이라는 게 있고요. 고급 메뉴에서 스풀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걸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스풀이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인쇄되는 동안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나 인쇄 속도는 스풀을 설정하기 이전보다는 느리다. 얼마나? 0.00001초.
그러니까 굉장히 느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스프를 하기 전보다는 느리다는 거지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스프를 하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리다고는 안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스프를 하기 이전보다는 스프를 설정하기 전보다는 0.0초, 01초라도 느릴 거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스프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스플링은 저속의 인쇄 작업과 고속의 컴퓨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병행 처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어판에 장치 및 프린터를 가시면 일단 제어판은요. 그 작업 표시줄에 검색 상자에 제어판이라고 치면 나와요. 또 제어판은 다음 시간에 또 나옵니다만은 자 거기서 장치 및 프린터에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프린터가 보일 겁니다. 그 프린터기를 오른쪽 단추 누르면 이런 내용들이 쭈루룩 나와요. 인쇄 작업 목록 보기도 있네요. 기본 프린터로 설정이 있네요. 그 다음에 프린터 속성이 있네요. 그래서 프린터 속성을 들어가 보게 되면 또 일반 공유 등등해서 이렇게 고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급에 여러 가지 설정하는데 저는 이제 이 프린터가 사실은 연결 안 돼 있어. 그래서 내용만 이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플 하겠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기능이 보입니다. 자, 프린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많은 걸 공부했습니다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삭제하실 때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 경우 Shift 키로 삭제했을 경우 그리고 휴지통 속성에서 바로 제거하세요 라는 걸 체크했다든지 휴지통 용량을 0으로 했다든지 같은 이름으로 문서 작성하실 때 같은 이름으로 덮어서 저장하셨을 경우에 그리고 USB 메모리에서 삭제한 것들은 보관되지가 않고요. 스플, 마지막에 설명드렸죠. 스플은 인쇄되는 동안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는 병행 처리를 얘기하는 거고 인쇄할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CPU의 여유 시간에 틈틈이 인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속도가 느리다고는 안 느껴져. 하지만 스플을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0.01초라도 느려질 수는 있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운영체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